자,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떠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먼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어제 브리핑, 홍보수석이 카메라 기자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카메라 기자들은 퇴장을 하고 이제 다른 취재 기자들과 함께 백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했던 브리핑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께 그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답변이 가름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죠. 하필이면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한파 경보가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 모레죠. 12월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춘호 의원, 김은혜 홍보수석의 어제 이 2분 동안의 온카메라 브리핑,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던 이른바 노사관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반복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노동자의 파업 권리는 보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노사관계는 앞으로 철저하게 법과 원칙, 특히 이제 법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법에 따른 노사관계 관행의 확립.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제 이제 김은혜 수석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타협 불가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식한, 불법으로 규정하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또 화물연대가 양보하지 않고 맞서면 피해는 국민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들께서 좀
감내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부로서도 부담일 텐데요. 그렇죠. 정부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지금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산업계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동자,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아마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다소 노동계의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산업계가 있게 되는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이 다소 미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 확대하라는 주장일 텐데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년의 기간 연장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은 쇠구수를 투척하거나 아니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의 운송을 불법적으로 막아서는 일들까지 자행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과 원칙의 기준들을 좀 바로 세우면 좋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정부가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화물연대가 좀 부당한 요구를 한다기보다 지금 화물연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때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입니다. 이것을 명기해서 사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합의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여야 특위가 하나 꾸려져가지고 한 번 정도 회의를 한 다음에는 전혀 진척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사실은 안전운임제가 영구히 지속되기는커녕 아예 없어지는 형국이 될 뻔했었던 거죠. 근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3년 정도는 더 연장해 줄게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의 요구는 어떤 이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정부의 모습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류비라든지 다른 원가들이 많이 오르면서 다른 여러 업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의 이번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은 매우 이중적인데요. 사실 이번 연도 4월에서 한 7월 사이에서도 시공사,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시공사에서도 시공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표준 건축비를 올려주겠다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형 건설사 시행사에게 건축비를 좀 올려줘라 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화주랑 화물기사 사이를 조정하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좀 비이성적일 만큼 민주노총 혹은 아니면 화물연대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윤춘호 의원 어떻습니까? 이번 상황이 아까 이인철 참정 경제연구소장도 그런 인식을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 앞으로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자체도 물론 이것 자체로도 이제 심각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내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뭐 노사 협상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법에 따른 어떤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8개월쯤 됐나요? 8개월쯤 됐는데 적어도 이 정부 초기에 민노총이라고 하는 세력에 끌려다니거나 민노총이라고 하는 세력과 타협하거나 하는 이런 유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보수 정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번 화물연대와의 어떤 이런 싸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확고하게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뭐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다음 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총파업, 이거는 정치적인 파업,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파업이다. 그러면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맞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계가 좀 어려워지고, 산업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결과적으로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여론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저께 있었던 예.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어제 한파가 있었던 때고 또 더군다나 어제 퇴근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12구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네.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들이 악화가 됐고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의 간부가 다녀갔다는 그 중간에 미묘한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들 속에서 명분 없는 파업들을 이어가다가 결국 협의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동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에 관련돼 갖고 이 파업과 함께 냈던 메시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권익에 대한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에 대한 마비와 함께 다른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함께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가미되어 있는 일부 파업, 더군다나 더 나아간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과거 후보 시절을 기억하는데요. 한국노총을 차렸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다소 결이 좀 달랐는데 공공노조의 타임오프제 시행하겠다고 즉석에서 같이 함께 언급하면서 공약됐던 내용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건데요. 충분한 협상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노동계가 먼저 지어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장투쟁으로 가는 일. 이것이 이제 불법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면 여기에 대한 원칙을 한 번 정도는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아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 보더라도 안전운임제를 확충하거나 그 앞으로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하는 이거 다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에서 네. 이거는 여당의 책임만도 야당의 책임만도 아니고 여야가 모두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정부가 더 움직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되려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등을 가지고 아예 협상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 화물기사 중에 6%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인데 나머지 94%는 이번에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서 화물기사 운전자는 사고율이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기사들이 사고를 내게 되면 도로의 안전 역시나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나 노력은 전혀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체로 불법인 마냥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이 협상을 되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지난 6월에 합의했던 정부가 합의했던 안을 일정 정도만 진전시켜도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인해 어떤 노동계에게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게 적절한지 정부안을 내는 게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정부의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안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과연 내일은 여러분께 좀 달라진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화물연대 측의 목소리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국가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개인 사업자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좀 사회적 안전망이나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뭐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을 정부가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업무 개시 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 화물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기보다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은 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이 문제 못지않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발의했다. 그래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서 원래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던 날이거든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건만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세요라고 일단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리게 된다면 해임 건의안은 보고가 돼야 하고 보고가 되면은 앞으로 보고 이후로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많은 질문을 했겠지요. 해임 건의안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이 장관님 파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도 이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게 주요 의제였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자. 아마 여야가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했던 모양인데 민주당 김교훈 간사가 이상민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다가 행정안전위원장이 만류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상민 장관님.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저쪽에 그래서 김경원 간사님 예. 오늘 아니, 의사진행 발언 아니 그거 뭐 의사진행 발언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김경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의사진행 신상 발언 참석한 그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아유 저쪽에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여당 의원 또 발언해야 합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또 지금 제가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 마세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한테 끝까지 얘기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더라도 장관한테 할 얘기가 있고 위원장에게 그걸 연결할 테니까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윤춘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려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이 그거 서로 그렇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뭐 계속 미치고 있고 이제는 국회 운영 전체,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랄지 뭐 국정조사랄지 이런 거에까지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거취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아마 김경훈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물러날 생각 없느냐? 당신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의사진행 발행 형식으로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국무위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국회 운영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상민 장관 본인도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뭐 사퇴하겠습니다. 뭐 사퇴를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사고가 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가장 분명하게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책임을 명쾌하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사퇴를 야당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또 이제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름을 앞으로도 더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상 백지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당장 내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사실상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발의한다고 하고 그러면 국정조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렵게 따낸 하나의 그 결실이고 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해야 하는데 이런 국면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문제로 또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안 처리 문제는 또 국민의힘의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이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야 간 해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의결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국정조사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때 이제 12구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고 그 이후로 총리까지 물러나야 된다.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했던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통을 거쳐서 여야 간의 국정조사 합의를 했죠. 그 합의된 대상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는 이상민 장관을 넘어서서는 어느 누구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경찰의 특수본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사가 끝난 다음을 보게 되면 여기는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사법적 책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국정조사가 이 국회 내의 논의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주장처럼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까지 발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헌재로 넘어가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도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벌써 한 달여가 지난 상황 속에서 어디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야가 함께하고 그로부터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게 저는 정도를 걷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김병민 비대위원의 이야기에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은 예산안과 국정조사랑 별개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임과 관련된 논의는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몇몇 의원들도 장관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변곡점이 된 사건이 22일 지난주 화요일 날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와 이어서 유가족분들이 했던 진술을 보면 유가족분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건 유가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나누기 위해서도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 어떤 한 분은 내가 유가족 간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유족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유족들은 어떤 한 유족은 17일 만에 본인들이 유가족분들을 서로 만났는데 그때 거의 비밀회의하듯이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통제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이에서 몰래 만났다는 표현일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원래는 대비하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었지만 잘 수습하길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25일 날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다시 거취를 공식적으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자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 소추안까지 언급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예산안 논의가 내일까지 되진 않지만 아마 12월 9일 내외로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국정조사 역시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야당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고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기
통과시키고 나서 만약에 통과시키고 났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면 그다음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정기국회 안에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는 매듭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정조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모든 정치적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뒤에 돌아와서는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시진핑 주석 물러나라. 야, 사면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했다는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월드컵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